오늘도 어제에 이어 V자 반등에 대한 공부를 계속해 보겠습니다. V자 반등의 타점을 잡는 요령을 한 번 더 설명하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가 전환된 자리가 나와야 합니다. 이후 유심히 관찰을 합니다. 캔들이 21선 위로 올라오고 나서 장기 추세도 전환이 되었는지 확인을 합니다. 장기 추세 전환 자리에서 5일선을 타고 가는 일명 스파이더 패턴이 보이면 바로 따라붙으면 됩니다. 보통 급등을 하는 차트를 보면 우리는 조정이 나올 것을 예상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이 틀린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그 급등이 어느 자리에서 나오는가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닥권에서 치고 올라올 때 이런 모습을 보이면 오히려 좋은 신호가 됩니다. V자 반등을 한다는 신호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승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저항 라인을 확인해 두어야 합니다. 스파이더 패턴이라 하더라도 저항 라인에 부딪히면 조정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스파이더 패턴은 상승하는 힘이 좋기 때문에 그 조정의 폭이 크지 않습니다. 두 음봉 정도로 짧게 조정을 받고 다시 치고 갑니다. 보통 이를 우리는 기세라고 표현을 합니다. 추세를 넘어 기세를 보이는 종목은 상승 추세가 무서울 정도로 치고 갑니다. 이는 대중심리와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상이 나왔는데 공급 물량이 딸려 수요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대중들은 그 상품을 사지 못해 안달이 납니다. 품절을 두려워해 너도 나도 그 상품을 사려고 달려듭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럴 때 급등을 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 종목을 흔히 기세를 탔다고 표현합니다. 이 기세의 초입을 잡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V자 반등이 시작하는 지점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에 대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최근 부분은 잘라냈습니다. 오늘은 기업 분석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차트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시황 파악 및 철저한 기업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10월 24일 어떤 블로거 한 분이 이 기업에 대해 분석한 자료를 정리해서 자신의 블로그에 게시를 했습니다. 10월 24일이 바로 차트에서 오늘입니다. 과거 시점으로 돌아가서 오늘이 10월 24일이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차트를 보고 나서 제가 블로그를 뒤져보고 찾은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증권사 리포트보다 주식 전문 블로거나 인플루언서의 기업 분석 자료를 더 신뢰를 합니다. 비록 아마추어이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사람이 순수하게 종목에 대한 평가를 내리기 때문입니다. 워렌 넝구란 블로그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10월 23일 HD 현대마린솔루션의 3분기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3분기 매출액 4,613억, 영업이익 834억 원으로 시장 컨센서스였던 3,769억 원과 577억 원을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훌륭한 성적을 뽐내면서 조선업계의 실적 방향성을 열실히 증명하였습니다. 동사의 3분기 영업이익률이 무려 18.1%입니다. 이러한 업황의 호조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향후 매출 증가는 거의 확정적이기에 영업이익률이 유지만 되어도 이익 증가는 크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국내 조선 3사가 선박을 유지 보수하는 애프터마켓, 즉 AM 시장에 하나, 둘 뛰어들고 있습니다. 국제해사기구 친환경 규제가 강화되면서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전환하는 AM 사업이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지난 8월 해외 선박 수리 개조 시장에 진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선박을 수리하고 개조하는 AM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 최근 관련 태스크포스 팀도 신설했습니다. 또 선박 개조 사업에 뛰어들기 위해 동남아 등의 거점을 물색하고 있습니다. AM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는 기업은 삼성중공업만이 아닙니다. 한화그룹이 지금은 한화엔진으로 사명을 바꾼 HSD 엔진을 지난해 2월 인수한 바 있습니다. 엔진 제작부터 선박 건조까지 가능한 토탈 선박 건조 솔루션 능력을 확보하게 된 것입니다. 한화엔진 인수 당시 한화그룹은 부품 판매 수리 등 구매 후 AS 관련 사업인 AM 사업의 확대도 기대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상장한 HD현대의 해양 분야 종합 솔루션 기업 HD현대마린솔루션도 기업 공개 IPO를 통해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을 선도하기 위해 마련한 자금을 투입하겠다고 전했습니다. 당시 이기동 HD현대마린솔루션 대표는 현재보다 10배 이상 커질 친환경 선박 개조 시장을 석권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지난 8월 13일에는 2016년 회사 설립 이후 처음으로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저장 설비 개조 프로젝트를 수주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조선 3사가 AM 사업에 나서는 이유는 관련 시장 규모가 급격히 늘어날 것이라는 시장 전망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스크러버 교체, 선박 평형수 처리 장치의 설치 등과 같은 간단한 장치, 수요 위주여서 시장 규모도 작고 가격 경쟁력을 갖춘 중국 조선소가 시장 점유율 39%를 차지했습니다. 그래서 조선 3사는 판매한 선박에 대한 애프터 서비스만 제공할 뿐 크게 관심을 갖지 않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이 탄소짐 약도지수에 관한 규제를 2023년부터 2026년까지 매년 2%씩 줄이도록 강화하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노후화된 디젤 엔진 선뿐만 아니라 기존 액화천 연가스 LNG, 운반선을 바다 위 LNG, 터미널이라 불리는 부유식 액화천 연가스 저장재기와 설비로 개조하는 수요가 늘면서 AM 시장 규모 자체가 커졌습니다. 이는 높은 기술력을 요하는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국내 조선사가 뛰어들 충분한 이유가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글로벌 사이클에 따라 기업 매출이 극단적으로 달라지는 선박 설계 건조업과 달리 AM에선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조선사들은 해당 사업이 안정적인 수익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020년부터 친환경 선박 전환으로 개조 시장이 커지면서 국내 조선사들이 보유한 엔지니어링 역량이 필요한 상황이 됐다며 기존의 AS가 사업화되면서 HD 현대마린솔루션 같은 경우는 수리 조선사들과 협력 관계를 구축해 AM 사업을 확대하는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예상이 이미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것입니다. 동사의 호실적을 견인한 AM 사업과 친환경 개조 사업의 매출은 각각 36%, 20.8%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러한 성장세는 앞으로 더욱 두드러질 것이 예상되어집니다. 국내 조선 4사의 수주 잔고가 쌓일수록 선박 수리 서비스 물량도 커질 것이고 이러한 AM 능력을 갖춘 동사의 성장세는 가파를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이 기업의 가치가 아직 저평가 구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좋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중공업부터 실적 발표를 시작해서 다음 주까지 대형 선박 제조사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것이고 그 다음 주부터는 엔진이나 기자재 등 중소업체들의 실적이 나오기에 예의주시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 블로거의 예측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이날을 기준으로 조선주들과 조선기자재주들의 가파른 성장세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블로거가 이 분석 리포트를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날짜가 10월 24일입니다. 이후 트럼프 당선인의 워딩에 영향을 받기도 했지만 이 블로거의 예측대로 조선주와 조선기자재들이 폭등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주식은 정보 싸움이다.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찾아보면 정보화 시대에 이렇게 훌륭한 정보들을 미리 다 접할 수가 있습니다. 차트만 보지 마시고 정보를 찾는 노력을 기울여 보시길 바랍니다. 뉴스도 보고 리포트도 보고 이렇게 블로그도 뒤져보시면서 어떤 한 종목에 대해 철저하게 분석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급등 타이밍을 잡아낼 수 있습니다. 내가 투자를 하려는 회사에 대해 속속들이 알아야 합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여자가 제 흥미를 끌었습니다.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그 여자에 대해 알고 싶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탐색을 시작합니다. 만나서 대화도 나누고 대화를 통해 성격이나 개인적인 성향, 가치관 등을 파악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 없이 그냥 무조건 사귀자 라고 들이대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똑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업에 대해 철저히 분석을 하지 않고 무턱대고 뭐뭐하더라에 현혹되어 투자를 하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철저한 기업 분석이 밑바탕이 되지 않는 투자 방식은 상당히 위험한 매매법입니다. 어제 소개한 하이브라는 종목이 급락이 나온 배경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한 내부 사정에 대해 알고 있어야 합니다. 어떤 한 종목에 너무 깊이 빠져들어가는 것도 위험한 일이지만 수박 겉핥기식 기업 분석만을 하고 투자하는 것 또한 피해야 할 매매 방식입니다. 시황, 개별 종목의 모멘텀, 차트, 수급, 재무 등등 다 고려하여 종합적인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자꾸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식 투자가 어렵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제가 말하는 정석입니다. 해법부터 배우면 망하는 지름길로 가는 것입니다. 정석대로 기본기를 차분히 다지며 실력을 키워보시길 바랍니다. 이상한 매매 기법 하나를 맹신하지 말라는 말을 다시 드리고 싶습니다. 주식 투자로 성공하는 길은 멀고도 험한 길입니다. 지름길로 가려다가 골로 가는 수가 있습니다. 정석대로 하나하나 실력을 쌓아가시길 바랍니다. 차트로 가보겠습니다. HD 현대마린솔루션입니다. 신규 상장주라 할 수 있습니다. 지나간 차트입니다. 여기서부터 차트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일단 단기 추세선을 그어 보겠습니다. 이미 앞쪽에서 단기 추세가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후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선 후에 5일선을 타고 상승하는 패턴이 나왔습니다. 딱 보아도 스파이더 패턴이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크게 보면 U자형 반등이라 할 수 있습니다. 더 크게 보아도 U자형 반등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밥그릇 3번 자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테마선을 이미 돌파한 것도 보입니다. 신규 상장주이기에 아직 121선과 241선은 등장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제 장기 추세선을 그어보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장기 추세도 전환이 되었습니다. 더 큰 장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큰 범위에서도 그동안의 하락세를 극복하고 상승 추세로 전환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더 큰 범위에서의 장기 추세선도 그어보겠습니다. 더 큰 범위로 보면 이미 오래전에 추세가 전환된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여러 개의 추세선을 그어보면 지금 상승 추세가 단기적인 하락 추세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추세까지 모두 돌려놓은 것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주식 투자의 제일 원칙이 추세 추종의 원칙이라고 했습니다. 상승 추세를 따라가면 됩니다. 바닥권에서 추세 전환의 자리를 찾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트레이더마다 이를 확인하는 방법이나 사용하는 보조 지표들도 각기 다릅니다. 이것도 종합적으로 판단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차트에 제가 설정해 놓은 추세선들을 그어보는 방법도 추세 전환을 확인하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이제 제가 기존에 말씀드린 기준으로 이 차트에서 추세 전환 자리, 즉 최초 상승을 시작한 자리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여기입니다. RSI가 중심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MACD에서는 앞쪽에서 골든 크로스가 일어나고 추세선이 살아있습니다. 볼벤 바닥에서 거래량이 터지지는 않았지만 볼벤이 바닥을 찍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가격 캔들은 확실하게 21선 위로 안착을 했습니다. 모든 조건을 완벽하게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의심을 하지 않고 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추세선 매매법에 의거해도 이 자리가 좋은 타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지간한 추세선을 다 돌파한 자리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단서들을 종합을 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세력주의 경우에는 이 자리에서 다시 21선을 깨고 내려가 바닥을 한 번 더 찍고 쌍바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미들을 털어내기 위해 그런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세력놈들을 양아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종목이 세력주인지 우량주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종목은 세력주가 아닙니다. 시총이 무거운 우량주입니다. 세력들이 함부로 손댈 수 없는 종목입니다. 대세를 따라가는 종목입니다. 우량주의 경우에는 추세 추종의 원리에 따라 하락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된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실패가 없습니다. 지금 이 차트처럼 추세 전환 자리에서 바로 추세를 타고 치고 올라갑니다. 지금까지의 단기적인 주가의 흐름을 굳이 설명을 하자면 짝꿍댕이 쌍바닥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큰 그림에서 보면 그냥 외바닥을 찍고 올라오는 V자 반등 내지 U자형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설명을 하든 확실하게 추세가 전환이 되어 최초 상승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대로 분석을 하여 확실한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설명을 드릴 것이 있습니다. 제가 최근에는 하늘색 엠벨선에 대해 언급을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매를 할 때 하늘색 엠벨선을 매우 중요시 여깁니다. 이 선의 용도에 대해서는 올 초에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선을 추세선으로 활용을 합니다. 하늘색 엠벨선이 하락 추세였다가 상승 추세로 전환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따져 최초 상승을 시작한 자리와 맞물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캔들들이 이 선 밑에 있다가 이 선 안쪽으로 들어오는 시점부터 예의주시를 합니다.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후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고 나서 21선이 깨어지지 않고 상승을 할 때 타점을 잡아냅니다. 21선이 살짝 깨어지면 다시 21선 위로 캔들이 올라서는지를 지켜봅니다. 그러다가 하늘색 엠벨선이 확실하게 우상향을 시작하면 타점을 잡아냅니다. 이것이 제가 최초 상승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내는 방식입니다. 여기입니다. 엠벨선이 하락 추세에서 상방으로 꺾이는 자리, 잘 기억을 해두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추세선들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단기이든 중기이든 장기이든 모든 하락 추세를 다 돌린 자리가 보입니다. 여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5일선이 깨어지지 않는 스파이더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V자 반등이 나올 것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가장 보수적인 관점에서 타점을 잡는다고 해도 이 자리에서는 타점을 잡아내야 합니다. 다음 상황을 보겠습니다. 오늘까지의 상황입니다. 예상대로 5일선을 타고 가는 스파이더 패턴이 등장을 했습니다. 중간에 조정이 나오지만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늘색 엠벨선이 깨어지는 자리가 나옵니다. 여기와 여기입니다. 스파이더 패턴에서 하늘색 엠벨선을 매도 타점을 잡을 때 활용해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후 저항 라인을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습니다만 저항 라인 돌파에 실패하자 쭉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상황에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래 꼬리로 테마선을 터치하고 반등을 합니다. 캔들 몸통은 기준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기준선이 깨어지지 않고 기준선을 터치하고 반등하는 자리에서 타점을 잡아볼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단기 추세선을 돌파하는 자리가 나오면 타점을 잡아도 됩니다. 단추선 매매법에 따라 5일선 위로 안착을 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주로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을 공부를 했습니다. 세력주가 아닌 우량주의 경우 추세가 전환되는 자리를 찾는 여러 가지 요령을 설명드렸습니다. 여러 차트를 돌려보면서 바닥권에서 최초 상승을 시작하는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확인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눌림목 매매가 안전하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두 번째로 수익을 내기 좋은 매매법이 최초 상승 타점 잡기입니다. 쌍바닥을 찍고 올라오든 3중 바닥을 찍고 올라오든 이처럼 V자 반등을 하든 최초 상승에서 타점을 잡고 느긋하게 기다리면 이후 룰루랄라입니다. 파동을 그리며 주가가 상승을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수익권에 있기에
크게 조정이 나오더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최초 상승 매매법의 장점입니다. 바닥권에서 진입을 했기에 손해볼 일이 없는 것입니다. 초보자들은 이거 하나만 죽어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급등이 나오고 나서 눌림에서 반등하는 자리를 찾는 눌림목 매매는 이 매매법을 숙지하고 나서 다음 단계의 연습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단계별 학습이 되어집니다. 제가 기본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매매법을 숙달한 다음에 돌파 매매에 대해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하튼 일단 초보자들은 최초 상승 타점 잡기만 죽어라 연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 차트를 보면서 그런 자리가 어떤 식으로 등장하는지를 공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다음에 뵙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